어디든 누구든 부르면 달려갑니다. 지금까지 없었던 신개념 이동식 시사 토크쇼. 우리가 몰랐던,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하는 크고 작은 현안들을 콕콕 짚어봅니다. 시시콜콜 택시. 오늘의 주제는 자, 오늘 택시는 7번 국도를 타고 울진으로 왔습니다. 신한울원전 3, 4호기 요즘 뜨거운 감자예요. 논란이 대단하더라고요. 대단하죠. 네. 최근 또 여당 내에서도 이 신한울원전 3, 4호기 건설을 재개해야 한다는 그런 의견이 나왔는데 그래요. 청와대 측에서는 기존 입장만을 재확인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둘러싼 갑론을박이 더 격화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울진군 군민들도 찬성과 반대가 굉장히 팽팽하게 맞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오늘 그래서 시시콜콜 택시는요, 찬성 측의 주장 그리고 반대 쪽의 주장을 모두 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희가 일단 울진군 의회로 오기는 왔어요. 네. 예, 의원님 만났는데 요즘 굉장히 바쁘시다고 들었습니다. 바쁘시죠? 예, 울진군에 큰 지역 현안이 있어서 저도 바쁘고 많이 바쁩니다. 오늘 정말 심도 있는 이야기가 필요할 것 같은데 저희에게 좀 상세하게 얘기해 줄 준비가 되셨죠? 예, 됐습니다. 택시로 옮기셔서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의원님,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먼저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신한울원전 3, 4호기가 어떤 원전이고 또 지금 현재 상태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먼저 말씀부터 부탁드릴게요. 그렇습니다. 신한울 3, 4호기는 2002년도에 정부 계획에 의해서 이제 부지를 발전소 부지로 이제 행정 절차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2022년 말과 2023년 말 각각 준공 계획이었던 신한울 원전 3호기와 4호기는 2002년 최초 건설 계획이 나온 이후 2017년 산업부로부터 발전 사업 허가를 받기까지 15년여에 걸쳐 추진해온 사업입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에너지 전환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신한울 원전 3, 4호기 건설을 백지화했고, 이를 반대하는 울진 범군민대책위원회는 대정부 강경투쟁을 선언했습니다. 지금 공동의장으로 계시죠? 네네. 예. 이게 이름이 어떻게 됐죠? 예, 울진 범국민대책위원회입니다. 뭐 서명운동도 받으시는 것 같은데 어떤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그 울진군은 지금 이제 신한울 3, 4호기를 서명운동을 전개해서 신한울 3, 4호기가 우리 울진군의 약속 사업으로서 반드시 건설 재개가 돼야 된다는 그런 염원 하나로 지금 현재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고, 울진군에서는 가장 큰 조직과 민간단체입니다. 최근 이 서명운동이 굉장히 늘어나는 추세다라는 기사를 좀 봤던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서명운동에 참여를 해주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지금 현재 그 정치권에서 탈원전 반대 및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 서명운동 본부를 조직을 해서 지금 현재 전 국민들한테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지금 현재 서명운동을 받고 있습니다. 1일 집계는 매일 5시에 집계가 되고 있고 약 33만 명의 전 국민이 서명을 하고 있고, 보시면 온라인 서명은 약 한 21만여 명, 그리고 오프라인은 약 12만여 명이 지금 현재 서명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요즘 뭐 원전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많으니까 국민적인 참여도 많은 것 같은데, 저희가 궁금한 건 울진 군민들의 수거든요. 울진 군민들은 얼마나 많은 서명을 했는지도 집계가 되고 있나요? 제가 지금 집계상으로 정확한 데이터는
25,000여 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프라인과 온라인상에 지금 현재 서명운동을 다 합치면 25,000명입니다. 울진군 인구가 5만여 명입니다. 거기에 50%가 이 서명에 참여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한울 원전 3, 4호기를 건설을 계속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어떤 이유로 그렇게 주장들을 하시는 거죠? 신한울 3, 4호기는 울진군의 제2도약을 할 수 있는 하나의 기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한울 3, 4호기가 계획대로 진행이 되면은 뭐 특별 지원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인구 감소를 방지할 수 있는 특단의 일자리 창출에 일자리가 많이 생기고, 또 거기에 따라서 상당한 또 법정 지원금이 지원됨으로 인해서 울진군이 20년, 30년 장기 계획에 실질적으로 그런 재원을 쓸 수 있고, 저희도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원전 10기를 지금 현재 가지고 간다 그러면 더 이상은 원전을 수용할 수도 없고 받아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한울 3, 4호기는 약속 원전이기 때문에 저희가 받아서 또 그리고 거기에 따른 원전에 의존되어 있는 이 경제 구조를 대안과 자립형 경제 구조로 바꾸기 위해서는 약 10년 정도의 시간이 울진군에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신한울 3, 4호기는 거기에 비춰봤을 때 우리가 대안 구조와 자립 경제 구조를 가기 위한 하나의 디딤돌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울진군의 생활이 원전이 들어오면서 얼마나 더 좋아지는가, 경제적 가치, 일자리는 얼마나 늘어나는가, 그런 게 가장 궁금할 것 같은데 수치로도 좀 알 수 있을까요? 그 발전소가 지금 현재 울진 같은 경우는 6기의 원전이 가동이 되고 있고 2기의 원전은 지금 현재 99%의 공정률로 지금 현재 상업운전 대기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신한울 3, 4호기는 지금 건설 중단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래서 울진군이 지금 많은 또 재원이 없는, 그리고 경제 자립도가 17%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방세를 우리가 원전으로 의존되는 게 약 64% 정도의 의존도를 가지고 있고, 또 원전으로 인해서 법정지원금 2018년도를 기준으로 보면 기본지원사업비가 152억, 한선 사업자가 쓸 수 있는 돈이 152억, 그리고 지역자원시설세, 이게 도세로 교부되는 겁니다. 그게 울진 몫으로 220억, 그리고 법인세 및 지방세가 250억 정도입니다. 그래서 약 750억에서 800억 정도 규모의 법정지원금이 매년 울진군에 지원이 됩니다. 그 규모로 봐서는 요번 그 울진군 의회에서 일반 회계 및 특별 회계를 예산 심사를 하면서 약 20% 이상의 예산이 원전으로 인한 지원금으로 편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로서는 그 신한울 원전 3, 4호기가 건설이 중단된 상태잖아요. 네네. 그 중단된 이후에 어떤 가시적인 피해 상황들이 있나요? 그렇습니다. 그 제일 큰 피해는 이제 경제가 붕괴가 되었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원전 건설 운영을 하면서 거기에 또 종사자들이 상당히 많이 이렇게 생활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유동 인구가 4천여 명 정도가 지금 현재 울진을 빠져나갔고, 또 그리고 5만 2천 정도의 인구를 유지하다가 2018년도 연말에는 5만 38명의 인구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살아야만이 소비활동을 하고 선순환 경제로 돌아가는데,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지역의 상가가 지금 폐업이 되고 있고, 그리고 각 식당이라든가 이 상가를 보면은 옛날에는 2명, 3명의 종업원들과 같이 이렇게 그 장사를 하고 영업을 했는데, 요사이는 식당이 한 명밖입니다. 주인 한 명이 그 손님들을 다 치르고 합니다. 그리고 아쉬운 것은 지금 현재 하루 마수거리도 못하는 식당이라든가 영업증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심각할 정도의 경제가 붕괴되고 있고, 그리고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경제가 이렇게 악순환으로 간다 그러면은 울진 경기는 신한울 원전 3, 4호기가 계획대로 진행이 안 된다 그러면은 2년 이내로는 거의 붕괴 수준으로 갈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궁금한 게, 네네, 보통 뭐 원전이 생길 때도 그렇고 뭐 많은 논의들을 하잖아요. 정부 부처와도 상의도 하기도 하고. 네네. 그런데 이번에는 유독 또 그런 논의 과정이 없었다라는 이야기도 좀 들리더라고요. 진짜 없었나요? 전혀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이게
이 원전이 바로 이렇게 2년 3년 이내에 결정되고 지어지는 그런 시설물이 아닙니다. 최소한 10년 이상의 장기 계획에 의해서 또 그 해당 지역의 지역 주민들의 공감대도 이끌어내야 되고, 또 정부 차원에서 국가 에너지에 기여해달라고 그렇게 또 지자체와 협상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아쉬운 것은 현 정부 들어서는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의해서 신한울 3, 4호기가 일방적으로 중단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국가 계획에 의해서 지금까지 유지되어 온 그런 계획이 그런 말 한마디에 지금 중단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나 하면은 우리 공무원들이 우리는 신뢰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맞지 않습니까? 국가 사업이라는 것은 일관성을 유지해야 되고, 누구라도 정권이 바뀌고 그러더라도 이 국가 100년 대계를 내다볼 수 있는 에너지 사업은 실질적으로 계획대로 진행돼야 된다는 게 그게 약속 사업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이게 울분을 토하고 있는 지경입니다. 많은 국민들도 그렇고 울진하면 청정지역, 그렇다 보면은 원전 말고도 네. 다양한 신동력들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갖거든요. 오히려 그쪽으로 유탄한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네,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으세요? 맞습니다. 울진군이 지금 현재 그 관광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렇게 농업, 수산업, 임업이라든가 다양한 이렇게 생산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확실하게 이렇게 내어놓을 만한 그런 반찬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도 원전이 아닌 다른 경제 구조를, 대안적 구조를 생각을 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최선의 방법이 신한울 약수 원전을 계획대로 추진함으로써 그 건설 기간 내에 실질적으로 관광 인프라를 구축한다든가 수산업을 발전시키다든가 여러 가지 생산 동력을 더욱더 이렇게 폐가할 수 있는 정책을 울진군 스스로 찾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정부 차원에서도 그렇고 경상북도 차원에서도 울진군의 특이한 그런 경제 동력 산업을 유치하고 운영을 한다 그러면은 원전 사업 현재의 건설 재개보다 다른 최선의 방법은 지금 현재는 찾아볼 수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지금 반대하시는 분들도 지금 팽팽히 맞서니까 많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에게는 어떤 말씀을 좀 전해주고 싶으세요, 의원님? 예,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이 원전을 바라보는 찬반의 시각이 많이 있습니다. 안전의 문제가 가장 큰 화두겠죠. 항상 위험을 안고 있는 원전을 최소한 줄이는 게 그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목표가 아니냐, 이런 이제 그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지금 현재 신한울 1, 2호기가 가동 원전으로 들었을 때는 60년 동안 원전을 끼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번 신한울 3, 4호기는 거기 연장선상에서 저희가 10기만 유치를 하고 수용을 하고 더 이상 원전을 더 이상 짓지도 않고 수용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한울 3, 4호기가 울진군의 미래 그리고 울진군의 현 주소를 봐서 지금 현재 최선의 방법으로 이렇게 이해를 좀 해주십사, 그런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울진 국민들께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에너지 전환 그리고 탈원전 정책에 의해서 지금 신한울 3, 4호기가 중단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국민 여러분들한테 신한울 3, 4호기가 실질적으로 울진군의 제2도약을 할 수 있는 디딤돌로 큰 역할을 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한울 3, 4호기가 약속 원전으로서 계획대로 진행되는데 국민 모두가 관심과 또 서명운동에 참여를 당부를 드리고, 신한울 3, 4호기의 경제 효과는 반드시 우리 국민들이 공감하고 거기에 소통 구조를 더욱 완벽하게 해서 국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예산의 부분으로 활용을 해서 미래 우리 세대들이 원전 없이도 살 수 있고, 또 그리고 현 세대들은 지금 현재의 경제 구조를 그래도 대안 구조로 가지고 갈 수 있는 기반을 3, 4호기를 통해서 확보할 수 있는 부분도
정도 만들겠습니다. 오늘 시시콜콜 택시가요, 우리 울진 신한울원전 3, 4호기 건설 재개에 대해서 찬반의 입장을 들어보고 있는데요. 저희도 앞으로 관심 있게 더욱더 지켜보고요, 어떤 목소리를 내시는지 주의 깊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드릴게요.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래, 우리 신한울원전 3, 4호기 예, 우리 건설 재개를 반대하는 분의 입장을 들어보러 만나러 왔는데 마음이 좀 심란하시겠어요? 요즘 어떠세요? 이 지역에 또 새로운 갈등이 생겨서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굉장히 또 바쁘실 것도 같아요. 예, 저희들은 뭐 정부에서 안 하겠다고 하니까 뭐 그렇게 행동은 많이 하고 있지 않는데 마음은 많이 무겁습니다. 그러게요. 사실 저희가 앞서서 이야기도 들었지만 또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지도 궁금하잖아요. 그럼요. 그러게요. 네. 자세한 얘기는 저희가 택시에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가시죠. 저희가 대표님이라고 부르면 되죠? 예, 예, 핵안사. 예. 예. 뭐 어떤 무슨 뜻인지. 말인지 궁금해, 그죠? 네. 예, 어떤 뜻인가요? 어떤 모임이에요? 핵안사는 그 핵으로부터 안전하게 살고 싶은 울진 사람들의 그 줄임말입니다. 아. 얼마나 많은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이 참여하고 계세요? 울진 지역의 시민단체 연합 모임인데 회원은 한 100명쯤 됩니다만은 실제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은 한 20분 정도, 20명 정도 활동하고 있는데 30년 전에 울진에 이제 원전 반대 투쟁위원회가 있었어요. 네. 그 이후에 이제 반연대가 있었고 2011년에 이제 그 발족을 해서 지금까지 이제 핵안사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주로 이제 하는 일은 원전 초건설 반대, 원전 안전 감시, 그리고 고준위 핵폐기장 반대, 또 이 탈핵 정책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보통 울진 분들이신가요? 주민들이 여기 나와서 살고 계신 분들이 많으신가요? 네, 어떤가요? 대부분 울진에 태어나서 울진에서 지금 살고 있는 분들입니다. 아무래도 모임을 하시는 분들이 특히 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울진 분들이. 예. 뭐 사시면서 힘들었던 부분이 많기 때문에 더욱더 반대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예. 어떤 부분이 힘들고 어려웠길래 이렇게 목소리를 내시는 거예요? 우선 지난 30년간을 되돌아보면은 원전 찬반을 두고 늘 이제 그 건설과 또 핵폐기장 문제도 있었고 여러 가지 찬반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 지역 주민들 간에 뭐 이웃 간에 이런 어떤 찬반을 두고 갈등, 그러니까 사회적 어떤 이런 갈등들이 큰 문제였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지역의 이미지가 나빠지면서 또 농수산물의 팔로라든가 또 관광객이 줄고 뭐 그런 어려움도 있고, 또 울진이 생태 관광 도시로 가야 되는데 또 발목을 원전이 지금 잡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금 신한울 원전 3, 4호기 건설을 재개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예. 그렇다고는 해도 지금 당장 이 재개를 안 하고 공사를 중단을 해버리면 직접적인 경제적인 타격을 받는 분들이 많다. 지역 경제에도 큰 피해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 원전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 그 유치하자는 분들이 많이 얘기하는데, 그 원전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는 울진 국민들이 가장 잘 압니다. 저희들이 그 30년 전에 원전이 들어올 때 그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된다 해서 원전을 수용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원전이 8개나 지어졌지만은 지역 경제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원전에서 안 지으면은 뭐 노동자들의 어려움이 있다는데, 그거는 외부의 노동자들이 대다수고 이미 8개 가동하면서 거기에 울진 지역의 노동자들은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전이 지금 세계적으로 8개 이상은 거의 없습니다. 그 원전 집적도에서 세계 1등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위험하게 원전을 추가로 건설하고자 하는 것은 뭐 미래 세대를 위해서나 또 우리 고향을 위해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것입니다. 원전을 이제 건설 재개를 찬성하시는 분들의 목소리는 가장 큰 주된 거는 두 가지인 것 같더라고요. 예. 경제적인 지표, 그리고 일자리 얘기도 빼놓지는 않으시던데, 실제로
어떤가요? 일자리가 많이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동안에 원전이 지어지면서 실제로 우리 군민들에 대한 일자리 창출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고 어느 정도 지표라고 보고 계시는지요? 실제 원전은 지을 때는 일용직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농사 짓다가도 고기 잡다가도 가서 그 일용직을 하고 하는데, 물론 이제 경제적으로 그때는 일시적인 효과는 있습니다. 그러나 짓고 나면은 정규 멤버들이 이제 운영을 하는데, 실제 울진에서 거기 일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정규직이 아니고 비정규직이거나 지금 아주 낮은 임금에 그렇게 일을 하고 있고, 실제 원전을 돌리고 있는 사람들은 정규직들이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일자리에서 우리 군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비율은 생각보다 많이 높지 않다고 보고 계시는 거죠? 크게 의미는 없다라고 크게 판단하신 의미가 건가요? 없으니까 지역에 젊은 친구들이 다 도시로 빠지고 지역은 인구가 줄고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750억에서 800억, 우리 울진의 규모로 봤을 때는 굉장히 큰 돈이잖아요. 그 정도의 돈이 매년 세수를 거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싶으세요? 저희들이 이제 논수산 기반이 무너지고 이렇게 이미지가 나빠지고 또 위험에 노출되면서 그 정도의 수입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또 지역에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 지역의 어떤 이런 그런 우리 공동체를 위한 돈을 제대로 쓰지 못함으로 인해서 울진에 전국적으로 경쟁할 만한 농수산물이나 관광지도 제대로 개발하지 못해서 지금 울진의 경제가 땅바닥에 있는 것입니다. 아니,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도 하실 것 같아요. 그럼 당장 안에서 매년 수백억씩 세수나 세비가 거치지 않으면 그 돈이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업을 할 것이며 다른 일을 할 것이며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 돈은 어디서 찾아와서 어떻게 메꿔야 될까요? 지금 그 원전은 8개가 돌아가면서 앞으로 60년간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울진의 원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울진 국민들이 원전을 위해서 받던 혜택은 앞으로 60년간 지속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또 원전은 언젠가는 세계적으로도 지금 원전이 축소되고 있듯이 언젠가는 원전이 끝납니다. 그러면은 원전에 의존한 게 아니라 울진의 자립적인 기반, 그것이 바로 농업의 기반을 마련하고 또 생태 관광으로 울진 국민들이 먹고 살 수 있는 방안을 빨리 찾아야 하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기형적인 원전에 의존해서 우리가 지역을 앞으로 운영하겠습니까? 원전 또 한 5년 정도 원전 공사 끝나면은 또다시 경제가 어려우니까 노동자들이 일자리 필요하니까 원전을 더 짓자, 또 세계 최대 이미 넘었었는데 거기서 또 더 짓자고 요구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원전 건설을 재개해야 한다는 분들은 그 신한울 원전 3, 4호기 같은 경우는 이미 약속이 돼 있던 거니까 이것까지는 하면서 그 사이에 뭔가 새로운 신성장 동력을 좀 마련하고 싶다, 이렇게들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번 정권은 탈원전 정책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 정부에서는 에너지 전환 정책을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앞으로 한 2, 3년간 원전이 계속 운영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정부가 갑작스럽게 정책을 변환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울진 90호기 신한울 3, 4호기 문제는 정부의 과거 정부의 강요에서 울진 국민들에게 강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울진 국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찬반이 많이 있었는데 이번 정부가 대선 때 공약을 통해서 울진의 7, 8호기는 그 당시에 95% 완공되었기 때문에 그대로 가고, 그 당시 이제 인허가도 나지 않고 착공도 하지 않았던 울진 90호기 신한울 3, 4호기를 안 짓는 것으로 해가지고 공약을 내걸고 대통령이 당선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너지 전환 정책을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이제 전기 에너지 예비율이 평균 25%가 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고, 8차 전력 수급 계획을 해서 2017년도부터 2031년까지 15년간 에너지 기본 계획에도 신한울 3, 4호기는 빠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정책의 급격한 변화도 아니고 또 에너지가 우리나라에 모자라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하기 때문에 점진적인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원전이 좋다 나쁘다는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제일 궁금한 건 우리 국민들이에요. 네. 국민들이 어떻게 느끼길래 반대를 하는지, 국민들의 목소리 어떤 부분을 힘들어하는지가 궁금해요. 많이 힘들어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울진의 어떤 이미지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과거에 울진의 울진 삼척 무장 공비 사건 사실 부정적인 이미지잖아요. 그 이후에 울진 원전 상당히 부정적인 이미지입니다. 특히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그 원전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인식은 아주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지역이 오히려 이 청정 자연과 생태 자원을 활용해서 생태 관광 도시로 가야 되는데 그게 발목을 잡고 있는 거예요. 뭐 그뿐만 아닙니다. 지금 원전에서 여러 가지 사고가 나고 있고 실제 방사능도 누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원전의 그 개당 원전 한 개당 그 60톤, 초당 60톤. 그래서 8도시 데워진 물이 이 청정 바다로 흘러나가고 있습니다. 온배수가요. 그래서 그게 8개, 10개이면은 거의 하루에 뭐 70만 톤 이 정도의 온배수가 바다로 나와서 바다 생태계도 파괴하고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울진의 농산물이라든가 관광을 기피하는, 그래서 지역이 자생력을 잃고 결국 원전에 의존해서 살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로 가서는 미래 세대에 희망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울진 국민들의 불안감이, 원전의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큽니까? 크죠. 경주 지진 이후에 포항 지진이 있었는데, 네. 포항 지진이 만약에 울진 원전에서 났다면은 울진 원전에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울진 1위 호기가 1988년, 89년에 시운전을 했었는데 30년 전입니다. 그때는 지진 문제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진 설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지진뿐만 아니라 인적 실수도 원전 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전을 유치하자는 것은 모든 경우의 수, 모든 안전이 담보되었을 때만 가능한 일인데, 그런 면에서 보면은 원전은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뭐 아시겠지만 지금 온 오프라인에서 지금 신한울 원전 3, 4호기 건설을 재개해야 한다는 서명 운동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이제 무려 33만 명이 넘었다고 얘기를 들었고, 또 증가 추세이기도 하고요. 예, 또 거기에 또 울진 국민들도 굉장히 많은 다수가 그 서명 운동에 참여를 했다고 들었는데, 맞아요. 이 부분은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즘 청와대에 뭐 국민청원이 있지 않습니까? 네.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는 뭐 하루에도 20만 명 이상이 서명하고 또 여러 건이 있습니다. 그 자유한국당에서 이 문제를 이제 정치화시키면서 원내대표가 한 달 전부터 독려를 해서 제1당 차원에서 지금 서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달 동안 30만 명이라는 것이 저는 그렇게 많다고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정당 차원에서 나서서 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30만 명이면은 오히려 국민의 뜻은 지금 에너지란 정책을 계속 하라는 의미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앞서 저희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국민청원으로는 30만 명이 넘지만 우리 울진 군민들만 봤을 때에도 이제 2만 5천 명이 넘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찬반 논란이 뜨거운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 부분은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전이 건설되고 가동되어서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또 전국적으로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또 위험은 하더라도 원전을 유치하자는 일부 여론이 있습니다. 또 여기에 더해서 울진군 군청 행정에서 예산을 가지고 지금 유치 운동을 하고 있고요. 또 서명 운동도 행정이 나서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언젠가는 따지고 넘어가야 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역에 국회의원, 군수, 뭐 군의회, 또 일부 사단체까지 나서면서 울진 국민의 여론이 조금 많이 왜곡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원전 건설을 반대하시는 입장으로서 그러면은 신동령 사업도 필요할 거고 어떤 식으로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도 있으실 것 같아요. 울진은 전국적으로 생태 자원이 가장 잘 보존된 지역입니다. 그리고 가장 청정한 지역입니다. 특히 요즘 미세먼지가 많아서 국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 울진은 해안선 112km 이 아름다운 해안 그대로 보존된 이 마을들,
그리고 건강송이 유명하고요. 또 상량을 비롯해서 생태 자원이 많습니다. 울진에 가야 될 길은 생태 관광의 수도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여기 와서 청정 자연을 즐기고 청정한 공기를 마시고 또 울진의 특색이 담긴 음식을 먹고 힐링을 할 수 있는 이런 군으로 갔을 때 우리 미래 세대도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반이 되는 것이지, 원전에 의지했다가 원전 끝나면은 나머지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혐오 시설만 남아있고 지역에 자립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면은 우리 후손들에게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찬성하시는 분들 꽤 많잖아요. 어쨌든 설명의 수도 굉장히 많은 걸 보니 네. 적지 않은 숫자이긴 해요. 그분들에게는 어떤 이야기를 좀 해주고 싶을까, 그것도 궁금합니다. 저는 먹고 사는 문제는 어느 시대, 어느 나라, 어느 지역에서도 어렵습니다. 잘 먹고 사는 사람들은 잘 먹고 살지만은 대다수는 어려운 것이죠. 먹고 살기 어렵다 해서 고향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고향이 나야 될 방향은 앞으로 우리 조상들이 저희들에게 아름다운 지역을 물려주었듯이 우리도 안전하고 건강한 울진을 후대에게 물려주는 것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책임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잠시 여기에 빌려 사는, 전세 사는 입장이어야 되지, 우리 시대 때 모든 낭비를 하고 가고 모든 혐오시설을 유치해서 후대에게 집을 남기는 것은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라고 봅니다. 오늘 말이죠. 네. 눈은 좀 즐거운데 마음이 좀 괴로워요. 그러니까요. 저희가 지금 울진의 아름다운 해안도로를 타고 있잖아요. 이 풍경이 세계 어디 내놔도 빠지지 않는 그럼요. 아름다운 풍경 네. 아니겠습니까? 그 안에서 이런 논란거리가 있다라는 거 굉장히 가슴이 아프기도 하고요. 우리 또 대표님의 말씀은 무엇보다도 이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이 좀 많이 묻어났던 것 같아요. 네. 예, 판단은 우리 시청자분들의 몫이겠죠. 네. 그리고 끝없는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도 좀 좋은 소식이 있기를 바라고요. 또 다른 뉴스가 있으면 저희를 또 불러주시면 저희가 또 달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